녹음되는다고요? 네, 녹음, 쓰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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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손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괜찮으시면 저는 좀 이거 말이 많아지니까 벗어도 될까요? 6피트 있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손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주에 비행기 타고 코로나를 뚫고 산호세에서 전주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있는데요. 어, 오명준 교수님이 일찍 잡아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올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어, 하느님이 저를 여기 불러주신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전주로 불러주신 거는 이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서로 귀한 시간 내서 나왔는데 절대 잊지 않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어, 이 전주 오래간만에 와서,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전주, 전북, 이렇게 옛날에 한옥마을 가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취재는 새만금도 취재하고 했었는데, 저는 딱 KTX 내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와우, 와우, 여기가 어, 정말 미래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믿으실 겁니다. 전주에 계시고 계속 전북에 계시면은 낙후돼 있다,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전북 TP에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리콘밸리 와본 보신 적 있으세요? 실리콘밸리 한번 오세요. 실리콘밸리 비슷해요. 여기 생긴 게 시골이에요. 거기 혹시 아시나요? 거 뭐 실리콘밸리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인도인들 특히 실리콘밸리 오면은 비행기 날아다니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니고 드론이 막 돌아다니고 에어택시 막 돌아다닐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다 VR 쓰고 다닐 것 같고 막 음? 그럴 것 같았는데 와 보니까 너무 시골이야 여기. 막 아시죠? 그 이제 무슨 뽕박 같은 거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드라이한 그 날씨에 그런 도시인데 건물도 되게 낮아요. 큰 건물은 큰 빌딩은 맨하탄에 가야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좀 있고 정작 실리콘밸리는 건물도 낮고 또 자연하고 같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 테키하다 보니까 항상 PC 앞에 앉아 있거든요.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 PC 화면만 보고 일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을 좋아하고 또 집도 좀 널찍널찍한 거 좋아해요. 집이. 왜냐면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래서 도시에서 나와서 시골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예전보다 더. 그리고 집도 낮고 또 자연하고 같이 살고 웬만하면.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전주 와보니까, 자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주에 농진청 있잖아요. 농진청도 있고, 아까 전북 TP 가본 전북 TP 옆에 탄소 무슨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탄소 뭐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제지 있죠. 제주 회사 있지. 그 다음에, 어, 뭐 산업도 새만금역에 가깝지. 그러고 보니까 산업이 굉장히 농업, 그리고, 어, 좀 탄소 배출, ESG라고 하죠. 저희 이쪽 또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좀 주변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NPS 있고 와우 국민연금이 여기 있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전주가 이게 또 이 전북대 주변에 전주에 아니 이런 미래 산업도 여기 다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 실리콘밸리 하면 AI 하고 뭐 로봇 드론 뭐 많이 하잖아요. 요새 핫 트렌드가
어그텍이에요. 어, 농업 테크. 그쪽에 많은 투자가 있고, 아까 연명808 이거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어, 푸드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농업, 에그리컬처, 거기에 대한 R&D,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저링 하는 거 소프트웨어. 이게 지금 이쪽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는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찬스, 비즈니스 찬스예요. 이 기후변화가. 어, 그런데 이 전주에 농업 관련된 도시가 가 있고, 새만금이 있고, 또 이번에 또 군산공장 GM도 그렇고 다 나갔잖아요. 와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한 산업을 어떻게 보면 그거 뭐 당장 일자리 잃는다고 어, 전주나 군산에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전북에서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재활하면은 엄청난 신산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그 세종도 좋은 도시인데 세종은 행정도시잖아요. 거기는 행정하고 과학기술 이렇게 있는데 전북이야말로 어, 생명, 생명이 앞으로 미래의 비즈니스거든요. 생명, 그 다음에 ESG, 탄소 배출 저감,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 여러 가지 이 핫 키워드를 이 동네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전주나 전라북도 인구가 줄죠. 근데 전북 인구만 줍니까? 대한민국 다 주지? 근데 그거를 또 아까 얘기 들은데 그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전주만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주는데 그래도 전주는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봤을 때 전주는 되게 예향의 도시고 막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잖아요. 막 올리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굉장히 저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좋아하는 도시 수준으로 보면 전주가 몇위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위 정도 될까? 시각을 우리 눈높이가 아니고 우리 나이대 말고 우리 동생 나이대. 음?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 학번인데 내 동생 아니면 그 밑에 제 딸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하고 3살인데 걔네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주가 몇위 정도 할까요? 12? 그렇죠. 탑 10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나요? 걔네들이 볼 때 서울일까? 맨날 도시에 있고 막 그 아파트에 살고 그럴까요? 이 기준으로 만약에 전주나 전북대 여기도 저 학생들 줄어서 고민 많으시겠죠. 하지만 또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약에 만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생명이 있고 농업이 있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도시 만들면 미래 도시고 또 사람들이 일로 모이게 될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서울에 가니까 저는 미국에 산지 지금 6년, 만으로 한 6년 됐고요. 또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 7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이게 가끔 나와서 한국을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되게 서울에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연예인들 산다는 아파트도 있고 성수동 많이 개발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래봐야 결국 뭐 4, 50평짜리에 한강뷰 보이는 거 그게 4, 50억 할까?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 돈이면 진짜 의리의리하게 살고 큰 정말 집에 수영장도 있고 집에 농구대도 있고 적어도 그렇게 할 텐데 저 한강 주변에 주차도 잘 안 되는데 한강뷰 하나 보인다고 4, 50억?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자연이 없잖아요. 자연하고 친화적이지 않고. 근데 그런 시각으로 이 전주를 봤을 때 전북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제가 예전에 취재했을 때도 새만금에 가서도 그렇고 농진청 제가 뭐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어요. 그거 열심히 예전에 막 도시막 만들 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창조경제센터 돌아다녔는데 그때 전주 혁신도시 막 만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뭐 국민연금이 내려오네 마네 막 좋아하네 싫어하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뭐 태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 지방 분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전북이 탄소 또 그린 그로스 그 당시 녹색 성장이었죠. 또 지금은 ESG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ESG 시티가 전주, 전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미래 도시고 여기서 아까 발표하는 내용들도 어, 지역과 굉장히 특화된 지역과 맞는 그런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바로 이 전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괜히 뭐 표 하나 얻으려고 온 건가? 어디 출마하나요? 전주 뭐 출마하나? 아니겠죠. 정말 어,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 오 교수님이 오랜 인연으로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왔지만 아, 내가 왜 전주에 왔을까? 이유가 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더 그런 방향으로 취재해라. 그런 방향으로 ESG 또 환경 그리고 더 생명을 지금 뭐 PC 앞에서 컴퓨터만 앉아보는 그런 지금 산업도 있지만 더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하고 또 미래 세대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기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취재를 하고 더 기사를 많이 써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그리고 이렇게 소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디지털 대항해 왜 제가 전주에 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어, 왔는데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원래 그 반도체잖아요. 실리콘이라는 게 다 그건 다 아시겠 거예요. 반도체 어, 어, 밸리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실리콘밸리 역사는 윌리엄 쇼클리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페어차일드 반도체,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든 무어, 그 다음에 롬 로이스, 밥 로이스죠. 그리고 이분 앤디 그루브 전 인텔 CEO가 3명이 해서 공동 창업된 회사가 인텔이고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많은 회사들, 요때 만들어진 회사들, 그때 이제 음,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오면서 인텔 만들고 AMD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 회사들, 웨이퍼 회사들 이게 그래서 그 만들어지면서 실리콘밸리가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됐는데 그 앤디 그루브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988년에 나온 The Only Paranoid Survive 오직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류 기업은 위기에 88년에 나온 책이에요. 3류 기업은 위기에서 파괴되고 2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1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금 음, 코로나 팬데믹 위기죠. 전 세계적인 위기에 그래도 위기를 이겨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승자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위기로 인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항해 왜 대항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윤여정 선생님의 미나리를 왜 이렇게 했었냐면요. 요게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어, 작년에 봉준호 감독 영화 패러사이트 그 영화를 어, 영화 작품상 봐 이거는 도대체 눈으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국뽕이 차오르셨겠지만 그 미국에서 본 정말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는데 봉준호 이러면서 어? 패러사이트 야 정말 근데 거기서 막 한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 백인들이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와우. 그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근데 그것도 상상이 못하는 건데 바로 이번에는 윤여정 선생님이 어,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탔어요. 와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근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한 해 여우 조연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역대급을 경신하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 물론 요 발표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골든글로브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상 탔는데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야 이게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요 뉴스가 많이 회자가 됐어요. 요 이제 현대기아차가 애플카 만든다고 많이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저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일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미국에서 야, 한국의 현대차는 엔트리 굉장히 낮은 레벨의 차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저희 동네에서 현대차는 인도 애들이나 타는 차예요. 워킹 클래스. 싸고 좋거든. 아주 실용적이죠. 그런 친구들이 타는 차고 인도 애들이 많이 타요. 그리고 어, 백인들은 잘 안 타는 타죠. 근데 막 애플이 현대차 플랫폼 이걸로 eGMP 플랫폼으로 이번에 아이오닉 5인가?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애플카 만든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야, 우리가 전기차 이 정도였어? 품질의 현대 이 정도였어? 아, 여기 또 전북 현대 있죠, 그죠? 예, 전북 현대 화이팅. 예, 지금 일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있지만 현대차가 이 애플카 만들 때 이 소식 나왔을 때 굉장히 음, 쇼킹했어요. 이런 뉴스 나올 때. 올 1월 내내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자마자 바로 2월 달에는 매치그룹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데이팅 앱 회사예요. 이 회사가 OkCupid.com 하고 4개의 데이팅 앱을 가지는 미국의 정말 큰 어, 소셜 미디어 기업인데 여기가 한국의 하이퍼 커넥트를 1.7 빌리언 한국 돈으로 2조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아자르라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죠.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쿠팡이 상장을 합니다. 3월 달에. 와우. 이게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코리안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거를 보고 한국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미국에서 비아메리칸 비아메리칸 뉴스 중에 제일 큰 산업 뉴스를 제가 고른 거예요. 정말로 올 1분기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 뉴스 말고 산업으로는 굉장히 큰 뉴스가 다 한국발이었어요. 한국 기업들. 여기다가 또 LG화학이 공장 짓는다고 또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중국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 뉴스는 좀 네거티브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쿠팡이 상장을 했을 때, 야, 이거는 도대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작년에 봉준호 받을 때만큼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인들이 쿠팡을 모르잖아요. 쿠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200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제일 크다는 거야. 어? 어? 알리바바가 중국 회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이커머스 회사 쿠팡, 기껏해야 아마존 오브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데 그 가치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58 빌리언. 에어비앤비 막 벤치마킹 많이 하시잖아요. 어? 에어비앤비보다 더 크게 상장했어요. 믿기십니까?
네. 스노우프레이크, 도어대시, 로블록스,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 많이 분석하지만 이런 회사들보다 쿠팡이 더 큰 규모로 상장을 했어요. 아, 이걸 보면서 정말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만큼 한국이 커졌다. 그리고 한국 이거는 여기는 미국에서 사업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 삼성은 많이 알려져 있죠. LG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거든요. 그걸 구입을 하는데 정작 그 회사들은 현대차, 삼성, LG는 미국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현대, 삼성은 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그런 회사들 주식은 내가 막 사고 싶은데 미국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막 퍼질 때 갤럭시 주식을 사면 좋은데 삼성전자 사면 좋은 삼성 주식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식을 못 사요. 일본의 도요타나 일본의 도요타, 대만의 TSMC는 미국에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소니도 그렇고 한국 기업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LG 배터리 좋잖아요. 어? 배터리 짱. 근데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현대차 F라고 하는 주가 엄청 오르는데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지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제로에 가까워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품만 팔았지 기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죠. 서비스만 해외 진출 어쩌고 막 하지 정작 기업의 브랜드를 글로벌화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다 가버넌스. 이따가 나옵니다. ESG. 음? 한국 기업이 그만큼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됐지만 쿠팡은 일단은 글로벌 상장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범석 자체가 미국인이죠. 테크니컬리. 회사는 한국에 있지만 이 사회 구조 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쿠팡 보면은 한국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기업 지수 1위가 쿠팡이에요. 대한민국 어떤 기업도 58빌리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품 팔아도. 기업 가치가. 그만한 한국 기업이 없어요. 삼성은 슈링킹 합니다. 삼성 좋아하시죠? 저도 삼성 출입기자에 삼성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뭐 녹화가 되는 거죠? 어디 뭐 안 잘라면 모르겠네? 젊은 친구들이 이지용 부회장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옛날에는 재벌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저렇게 돈 많고 해봐야 결국은 제일 가고 가정도 불행하고 저 뭐냐 쟤. 저렇게 싫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다니까요. 글로벌 지수로 차라리 쿠팡 대박 상장 나가지고 막 삼성 현대 LG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주식을 안 줍니다. 쿠팡은 주식 줘요. 그죠? 상장해가지고 일찍 들어간 쿠팡 직원들은 지금 대박 났어요. 미국 기업들은 다 직원들한테 주식을 줘요. 베스팅하고 4년 베스팅해서.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상장시키면 자기가 부자가 집 한 채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해서 20년, 30년 돼야 집을 한 채 사요. 미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회사 잘 들어가서 회사 키워가지고 집 한 채 삽니다. 그런 회사 골라가요. 대기업 주식 안 주면 안 들어가. 스타트업 당연히 가죠. 주식 주니까. 주식 줘서 그 회사 상장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 월급으로 사시겠습니까? 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게 세상에 바뀐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 이번에 6월 달에 영국의 코너월에서 어, G7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초대됐어요. G10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초대가 됐어요. 특히 한국은 일본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초대하는 거. 일본이 아시아는 우리 혼자 해야지 당연히. 응?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 자기는 아시아의 대표니까. 근데 그 방해 공작에도 한국이 G7에 초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G7 뭐 회의할 때 대한민국 초대가 됐어요. G7 국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G20였어요. 이거 좋아했습니다. 저 취재 갔었습니다. 아셈에서 한 거. G20 됐다고 좋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는 그룹 리더다.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제 대한민국에서 2회를 우리가 유치했어요. G20. 2회를 유치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될 수 있다. OECD 김영삼 대통령 할 때 OECD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서 IMF 갔지만 OECD 갈 때 와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이밀 수 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일 때 하면서 G20 뭐 이제 녹색 성장뭐 외치고 하셨죠. 하면서 우리가 그룹 오브 20 국가가 됐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 저 정치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요 국가도 반기문 총장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10년 전에 이때 어 이 퀴즈 여기서 지금도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메르켈. 예. 메르켈만 메르켈만 이렇게 지금 총리하고 계시고 다 바뀌었어요. 그죠? 터키 그렇죠. 와우. 에르도안. 예. 예, 예, 예리합니다. 또 누구 있죠? 사우디. 사우디가 지금 바뀌었죠. 예. 사우디가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아들이 하고 있죠. 유도유노 저 인도네시아고 반기문 총장도 바뀌었고 영국도 바뀌었고 뉴질랜드 총리도 바뀌었죠. 이때 보면 오바마 바뀌었고 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죠. 여성 대통령. 10년 전에 이렇게 사르코지 있잖아요. 여기 푸틴 없죠. 어? 메르데네프 총리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푸틴이 총리였고 10년 전 일입니다. 이때 룰라도 있고 룰라가 구속됐죠. 다음에 대통령 다음에 인도 모디 저분은 만모한 싱이죠. 만모한 싱 그죠? 싱 만모한 싱이고 지금은 모디이고 싱하고 모디랑 다른 거 아시죠? 만모한 싱은 시크 교도예요. 왜냐면 시크 교도가 이 터번을 두릅니다. 이거 하면 이거 딱 보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모디는 힌디예요. 힌디 내셔널리즘. 예. 잠깐 역사 공부를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후진타운인데 여기서 제일 드라마틱한 일이 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는데 제일 드라마틱한 일이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고 팩트예요, 이거는. 음? 후진타오만 해도 세계 좀 같이 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중국의 경제선장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시진핑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맞짱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전 세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이때만 해도 스트롱맨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스트롱맨들이 많지는 않았죠, 다. 유한 사람들이지. 푸틴도 없고,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작년에. 그 다음에, 요게, 저 영국 총리. 그죠? 스트롱맨들이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 여기 남았고, 시진핑 남았고, 예, 대통령 바뀌었고. 조금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게 역사 공부를, 정치학 공부를 하는데, 어,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 10년 전에 좋은 시절이었고, 이때 우리가 G20를 기뻐했는데, 이제 G10이다, 이거. 어? 이게 91년이에요. 30년 전이죠. 우리가 유엔 가입했습니다. 여기 91년에 그래도 태어나신 분 많으시겠죠? 대학원생들? 166번째로 국가였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91년.
남북 유엔 가입. 예. 이때 그룹 오브 166, 그룹 오브 20, 그룹 오브 10. 30년 만에.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박수 안 나오나요? 와우. 국뽕이 차오르는. 정말, 왜냐면, 우리 선배 세대들, 응? 우리 교수님 세대들, 우리 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직 정말 대한민국만 전 세계, 제가 왜 이런 국뽕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보이는데, 한국에 있는 코리안들은 우리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코리아는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응? 한국에 있는 코리안들이 코리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교포, 교민이라고 하지만 각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다 그 사회 주류 사회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주류 사회를 안 가도 한국에서는 다 한국인이지만 특히 남성들 하지만 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죠. 제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나옵니다. 이게 그룹 오브 10까지는 갔는데 G10까지는 왔는데 그러면 G5로 갈 수 있느냐? 응? 우리 세대들은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 지금 30대 20대면은 응? G5 G7에서 일본 축출해내고 우리가 우리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G10 있으면 됐지 뭐. 어? 이 중 더 어떻게 가? G10이면 됐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됐지 뭐. 이렇게 하느냐. 일본을 빼고 우리가 G10, G5 또 어디 골드만삭스 나올 수 있는 G2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 국가가 돼서 해, 삶의 질과 양에서 모두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진짜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 될 것이냐. 앞으로 몇 년간 어, 그런 챌린지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또 많은 또 아픔이, 페인이, 그로스 페인이라고 하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로스 페인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10년 내에 또 그로스 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미래를 보고 또 이런 게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마인드셋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어, 앞으로 G5, G2까지 가려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항해 시대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항해 시대는 예전에 뭐 지리상의 발견, 또 신대륙 발견, 이런 니콜라스 콜럼버스가 어, 스페인의 스페인의 이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어, 신대륙을 찾으려고 떠났죠. 그 신대륙이 사실은 인도였죠, 그죠? 인도를 찾으려고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딱 내리니까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메리카고 거기서 찾은 사람은 바로 인디안이었죠. 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 인도 사람이었지. 그래서 걔네들 미국에 있는 사람 원주민이 인디안이잖아요. 응? 인디안이잖아요. 인도인 찾으려고 갔거든. 인도에는 향신료가 있고 또 비단이 있고 그래서 비단 사실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 실크로드가 가가지고 인도까지 갔죠. 이렇게 다 역사적인 맥이 다 아실 겁니다. 아 후추가 있고 아 인도에 가면은 향신료가 있고 어? 새로운 게 있다. 김치가 있다. 김치는 뒤늦게 나옵니다. 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자라고 했던 그뭐 대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 그 대양, 그 대륙 끝이 안 보이죠 당연히. 나올지는 안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15, 16세기 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의 정말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했던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했던 그런 전쟁 전투의 발견의 시기 그때가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였고 이때 콜럼버스가
인디안을 하나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저기에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다 감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에, 또 콜럼버스, 이런, 그때 이제 영국에도 또 있었고, 받아서 이제 갑니다. 그때부터 뭐 아메리카 정복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더 동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하고, 다 자기 거 먹었죠. 또 미국 애들이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필리핀 먹고, 뭐 이런 것들의 제국의 시대가 어, 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제국의 시대잖아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했던 그 역사에 다 나오는 그 시기가 이제 요 시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실리콘밸리,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로 이 마치 대항해 시대처럼, 여기 팀 쿡, 여기 이 사람,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 뒤에 임원들 총출동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데이터의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데이터, 5G, 이런 5G,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이 위에 하나둘씩 배를 띄워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항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고요. 또 파이가 커지는 좁은 땅을 두고 춘추 전국시대 이런 표현 별로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춘추 전국 결국 중국 땅을 가지고 넓히는 그게 결국 안에 중국 땅에 사는 건데, 지금은 대륙을 하나 발견하는 시기여서 경쟁이 아니라 그냥 발견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이죠. 먼저 도달하고 발견하면 인정. 신대륙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전쟁이나 경쟁이라는 시각보다는 지금은 앞으로는 디지털 영토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마인드셋을 누구랑 경쟁한다, 너의 경쟁 상대가 뭐야? 라는 것보다는 더 어, 어떤 영토를 더 확장하고 어떤 영토를 더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애플,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신대륙을 향해서 지금 총진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항공모함의 특징이 뭡니까?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죠.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웬만한 배 여기 있으면 다 쫓겨나요. 뭐 쫓아올 수가 없어요. 조그만 배들은. 이 정도 에어크래프트 수준의 항모가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원래 이 항모의 특징이 뭐냐면 또 배를 돌리는데 하루 이상 걸리거든요, 이거. 항모는. 근데 요새 이거는 휙 돌아버려요. 상업 판단도 굉장히 빨라요. 정말, 슈퍼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 데이터의 바다, 5G, AI 다 깔렸어요, 이제. 이제 총진군하는 거겠죠? 위에 각 영역에서 정말 모빌리티, AI, 클라우드, 헬스케어 이런 홈 디바이스 각 영역에서 어, 새로운 영토를 향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출격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막 나가고 막 폭격하고 막 서로 막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어, 오늘 2021년 5월 3일인가요, 오늘? 예. 그런 오늘의 지금 실리콘밸리고 오늘의 미국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어떻게 지난 1년간 변했냐면은 시스코 많이 아실 거예요. 시스코 시가총액은 줄었어요. IBM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IBM. IBM 시가총액보다요. 줌 시가총액이 더 커요. 줌 요 기준으로 보면 매출, 뭐 이익, 직원 수, 뭐 페이턴트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잣대로 너 몇 명이야? 매출 얼마야? 너 직원 몇 명이야? 뭐 특허 몇 개 가지고 있어? 회사가 경쟁할 수가 없죠. 이 IBM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IBM은
떨어지고 줌은 이렇게 올랐어요. 또 줌은 시가총액이 지금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온갖 항공사를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업 가치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또 빅5 기업들 이 시가총액이 이 팬데믹 이후에 더 커졌죠. 이 분기 매출이요. 지난 분기인데 21%, 17%, 44%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와우. 한국에서 웬만한 중소기업도 전년도 동기 대비 44% 성장한 데가 있나요? 근데 그게 그 회사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요. 아마존입니다. 지금도 I'm still hungry 합니다. 얘네들. 애플 분기 성장률 21%. 우리나라 웬만하면 쉽지 않을걸요? 매출 성장률이. 이 정도고 상장 또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성장했지만 새로 상장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야, 이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니까 이제 상장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 스펙 상장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요것도 의미는 있어요. 스펙 상장 늘어나는 것도. 과거에는 이걸 이제 프라이빗해서 조달을 했던 건데 지금 퍼블릭하게 조달을 하는 의미가 있죠. 스펙 상장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 지난 1년간 벌어진 일들이 재택근무 지금 회사로 나오는 회사가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서서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 재택근무 지난 1년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회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이메일 메시징 그래서 unbundling the office 회사를 다 이제 언번들링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 회사들이 다 캘린더 회사들, 이벤트, 콜라보레이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뭐 노션 같은 회사들이죠. 나왔고 호핀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예요. 창업하고 몇 개월 이내에 바로 유니콘이 됐어요. 이런 회사는 없었어요. 왜냐? 여기 이벤트 하는 그 호핀이 버추얼하게 이벤트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영국에는 별게 없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 만들자마자 유니콘 됐어요. 돈 줄게 돈 줄게 키워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저희도 여기 회사 서비스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서비스. 캘린더리 이런 것도 재밌는 회사고요. 미로도 그렇고 노션도 그렇고 호핀도 그렇고 런더월드 또 저희는 이제 많은 슈퍼휴먼도 그렇고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죠. 이런 회사들. 저희 기업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희는 잘 못 들은 기업들. 그렇죠. 네. 잘 모르실 건데, 예를 들면, 슈퍼휴먼 같은 경우는 이메일, 뭐, 슈퍼휴먼이나 메로모스트, 스레드 이런 회사들은 이메일이 너무 지금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AI가 이메일을 걸러주는 그런 서비스 하는 게 이 슈퍼휴먼과 넙세드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니토 같은 경우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꾸고 리니어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바꾸고 또 콜라보레이션 툴들이죠. 이런 노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 편집 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콜라보레이션 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성장을 했어요. 이번 팬데믹 기간에. 그리고 뭐 캘린더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약속 슬롯 잡을 때 내가 이제 주고 여기 하나 슬롯을 잡아라 이런 캘린더 이거 많이 성장했어요 이번에. 코핀은 뭐 그런 회사고요. 이렇게 뭐 팀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좀 성장을 이번 팬데믹에 성장을 했고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재택근무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을 키울 만한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 만약에 어, 했다면은 이런 우리도 이제 창업이 많을 텐데 다 이제 컨센플러스가 있겠죠. 그리고 SMB 사스 기반의 SMB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스토 이거는 이제 월급 주는 솔루션인데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구스토 저희 회사가 이 구스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일침프 이거는 저거죠. 이메일, 뉴스레터 보내는 거. 그 요포도 이제 이거는 어 이커머스 쪽에 마케팅 하는 요거도 유니콘이고 요포도. 그리고 커스터머 이건 뭐 커스터머 관계 서비스겠죠.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에 요런 회사들 뭐그 파이낸스 리걸 업무 뭐 프레시북 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먼데이닷컴 이런 데는 이제 어 저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런 음, 회사고요. 그리고 토스트 여기는 이제 토스트는 식당에서 쓰는 솔루션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거고. 브라이트 윌은 저 초등학교 그 출결 관리 해주는 회사예요. 왜냐면 집에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언제 이게 좀 출결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 브라이트 윌이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미국에서 그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어, 했고 이번 팬데믹에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이거야말로 잘 안 쓰던 지난 1년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10년 걸릴 거를 1년에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뭘 가속화했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라는 대답을 잘 못하겠죠. 왜냐? 미국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게 다 기존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회사들이 잘 나가는 또 디지털 회사들이 더 많이 성장을 했죠. 아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지금 특징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뭐 옷집, 뭐 식당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SMB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잖아요. 이 중소기업과 뭐 벤처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들도 다 디지털 전환을 다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래서 지금 무서워진 거죠. 왜냐면 디지털 회사들은 더 디지털 해가지고 더 커지고 분기 44%씩 성장하고 디지털 안 했던 사람들은 디지털 해고 그러니까 토탈 디지털 혁명이 된 거죠, 지금. 이게 특징이에요.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되고 있고 미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어 잘 안 씁니다. 예전에 많이 썼는데 이미 다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반도체가 없어. 왜냐면 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예전에 디지털뿐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기업들도 다 디지털화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너무 필요하게 된 거고 이 쇼티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세요.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고 그 반도체 기업 CEO들 데려다 놓고 야 반도체 공장 지어 만들어.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는 시진핑이나 하던 짓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하던 응? 기업 CEO 해놓고 군기 잡으면서 공장 지으세요. 청주공정혁신센터 여기다 만드세요. 여기다 만드세요. 응? 그런 건데 지금 조 바이든이 반도체 흔들면서 공장 지어 이러고 있어요. 반도체 없으니까 미국에 져야 되니까. 옛날에 미국이 이런 짓 안 했던 거는 뭐 슈퍼 301조 이래가지고 통상 문제로 걸라고 했었죠. 너 뭐 보조금 주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어? 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응? 경쟁이 안 되잖아 미국하고. 너 국가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 반도체 만드는데. 응? 이 페이턴트 특허하는데 국가에서 얼마나 들어갔어? 불공정이네 이거? 덤핑이네? 너 슈퍼 300일조 걸 거야. 그게 지금까지 미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인텔 지금 CEO가
2년 더 걸릴 거다 이거 좀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2년 더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반도체가 뉴 오일이 되고 있고 정말 이게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GDP 성장률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됐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애플 이번에 나온 애플 아이맥인데요. 아이맥은 보통 이게 둥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 어떻게 만들었,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거는 M1 칩을 만들었죠. 애플이 M1 칩을 자체 설계해서 만듭니다. 애플은 반도체 회사예요. 지금 M1 칩뿐만 아니라, 어, 실리콘밸리 지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다 반도체 설계하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자기 자체 칩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서피스에 자기 칩 들어가요. 페이스북, 오큘러스에 자기 칩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아니면 전력을 감소할 수가 없어요. 일반 범용 칩으로는 일반 퀄컴 칩이나 인텔 칩으로는 자기네들이 맞춤형 디자인을 할 수가 없고요. 맞춤형 솔루션이 맞춤형 제품 제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들 무지하게 뽑아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더 헝그리하니까 더 뽑아가지.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미래 계속됩니다, 이거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혹시, 이 뒤에 또 있거든요? 예.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제가 물 좀 마시려고요. 중간에 힘내시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나오셨으면 주사 맞고 나오세요. 제 와이프하고 친구들 다 맞았는데, 전 여기 있느라고, 예, 못 맞았고, 돌아가면 바로 맞을 겁니다. 예약해가지고. 저 대신 가 있는, 저희 더밀크 코리아 박원익 부대표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맞았어요. 어떤 거 맞아요?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참, 뭐, 그런. 저 아내도, 와이프도 맞았고, 지금 친구들 다 지금 맞았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 이 분야에서 이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냐면 이게 M1 칩을 포함한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 10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업에 다 AI를 내장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야심이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지금 소프트웨어도 풀 스케일과 스피드로 클라우드 사스 기반으로 지금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세일즈포스나 코파 이런 회사들 지금 다 상장된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하나둘씩 상장한 회사들이죠. 지난해 올해 비바, 그 다음에 슬랙, 젠데스크 이런 회사들이 세컨 제너레이션 지난 10년간 요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3세대 소프트웨어들 워크플로우나 애널리틱스, 오토메이션 하는 회사들, 인비저블 앱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곧 상장을 2012년, 13년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곧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들은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 표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들 펑션 에저스 AI하고 API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들 뭐 스트라이프, 뭐 플레이드, 그 다음에 오스, SSO 하는 거, 먹스, 이거 비디오, 그 다음에 메시징 슬랙,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체크 이런 회사들이 다 API 기반의 회사들이거든요. API 기반의 회사들 각 영역에서 이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비상장 회사 100조 원, 100조 원이 아니고 100조 원 가치를 가진 회사 어딘지 아십니까? 1위. 미국의 1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1위 스타트업. 스페이스 X보다 더 가치가 큰 회사. 슬랙 아닙니다. 슬랙은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했어요. 약 70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주 비싸게 샀죠. 여기서 미국의 지금 1위 스타트업, 제일 가치가 큰 스트라이프이라는 회사입니다. 페이먼트 회사.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쓰고 있고 아마존도 쓰고 구글도 쓰고 얘네들 페이먼트 회사. 페이먼트를 어디든 붙일 수 있게끔 하는 회사고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스트라이프는. 지금 미국이 1위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플레이드 같은 회사도 비자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뱉어냈죠. 요것도 이제 뱅킹, 예, 은행 그러니까 뭐 제가 로빈후드 앱을 가지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은행하고 붙이려면 항상 이 플레이드 걸 써야 돼요. 이 B2B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B2B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예, 다 하나둘씩 다 상장할 거예요. 이걸 다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2세대 사스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세대 사스 기업들이 다 상장을 할 겁니다. 이런 회사들.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고. 또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또 나오겠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핵심 트렌드고 AI도 보시면 이제 리테일, 트랜스포테이션 이쪽은 산업 AI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다 이제 AI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주에서 강한 이 에그리컬처 요거는 AI 규모가 작아요. 그만큼 AI로 대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AI 대체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주는 AI 열심히 해도 돼요. A가 대체가 안 돼요. 여기 핵심 산업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너럴 퍼포스 AI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냥 이미지 비전하고 텍스트 해가지고 문자하고 텍스트 만드는 AI 시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스타트업이나 그런 규모로 할 수가 없고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정도가만 할 수 있는 규모,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회사들 정도가 지금 제너럴 퍼포스 AI를 할 수가 있고 각 도메인별로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도메인 스페시픽 AI라는 DSA라고 하죠. 각 영역에서 AI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AI들인데 이런 달이라든지 클립이라는 서비스들, 이미지를 텍스트를 쓰는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그 다음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해주는 AI 이런 거는 다 오픈 AI에서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갖다 쓰면 돼요. 이제 개발하지 않고.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제너럴 목적의 일반적인 목적의 AI는 지금 다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이 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기업들이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점인 산업의 AI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인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하는 아키텍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 2, 3억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 2, 3억을 주면서 그런 아키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 여기 이제
만들면은 정말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예전보다 쉬웠어요. ARM 기반으로 아키텍을 그걸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영역인데,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관점은 아마 잘 모르시진 않지만, 이런 관점도 한번 봐주십사는 건데, 왜 자꾸 모빌리티 하는가? 여기에 테슬라는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은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5년 전인데요. 5년 전에는 자동차 산업 규모가 3.5 트릴리언 달러 규모였어요. 근데 10년 뒤에는 6.7 트릴리언 달러 규모로 커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동차 산업은 연 2%로 성장을 하긴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요 마켓, 리커링 할 수 있는, 리커링 반복 매출이죠. 반복 매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요 산업, 그리고 애프터 마켓, 이런 산업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려다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요 회사들이 요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글이 뭐 자율주행차 하고 있고, 아마존이 뭐 플랫폼 만들고, 애플이 애플카마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요 의미가 바로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유일하게, 왜냐,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이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서비스도 할 줄 알고, 애프터 마켓도 있고, 자동차도 판매하고, 이런데 여기 지금 혼자 유일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거를 이 마켓을 이해하지 못하고, 테슬라가 몇 대 파느냐, 전기차 돼, 안 돼? 수소차야, 전기차야? 저는 좀 약간 관점을 좀 바꿔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소차, 전기차 해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켓은 안 보냐, 이거죠. 왜? 제발 좀. 응? 그 다음에, 제가 이 차지 포인트는 제가 쓰고 있어서 이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충전소 비즈니스 하는 회사예요. 차지 포인트. 저도 회원입니다. 3월 1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차지 포인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차지 포인트 주식을 샀어요. 이거 상장하자마자. 왜냐? 이게 뭐 요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충전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울렛 해가지고 꼽으면 충전소 되는 거거든요. 막 뭐가 있다고 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전소는 정말 에브리웨어 있을 수가 있지만, 요 사진, 요 그림을 보면요.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산호세 지역인데, 여기가 차지 포인트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겠지. 아이폰을 켰어요. 아이폰으로 EV 차저라는 걸 딱 지도에, 아이폰에, 아이맵에 딱 찾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충전소가. 보니까 뭐 차지 포인트도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 이비고라는 다른 회사거든요. 뭐 이런 이게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에.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전소도 많네? 그러면 내가 주유소를 검색해볼까? 실제로 주유소를 검색해보니까 주유소도 이렇게 많아요. 물론 많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 이제 아르코, 여기 다 주유소거든요. 왜 비교를 해봤어요? 요거랑 충전소랑 주유소랑. 어? 그렇게 많이 안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막 듬성듬성 있을 줄 알았는데, 충전소가, 이렇게 많아졌나?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충전소가 일로 막 전환하고 있어요. 요건 제 거거든요. 차지 포인트 아까 요거 쓰는 거. 요거 충전할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희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이렇게 많은 차지 포인트 충전소가 있고, 미국에는 이렇게 많아졌어요. 와우. 이게 지금 한 회사 거거든요. 이 곱하기 4 하셔야 돼요. 4, 5. 지금 미국에.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도 충분한 인프라가 지금 깔려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핀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핀텍은 이게 사실 뭐 파이낸스가 아니고, 이거는 뭐 웹 서비스이기도 하고 리테일이기도 하고, 기본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이렇게 다 페이 서비스를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은행 서비스예요. 아마존의 은행이라는 이름만 안 들었지 은행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은행이라는 것만 알지 페이스북 미국에서는 돈 보낼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것도 결제에 붙이면 쉬워요. 이것도. 물론 기술적으로 20억 명이 쓰는 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커머스도 하고 페이스북에 이 나라 이렇게 미국에서만 하니까 이 전 세계에 하려고 이런 것도 DM이라고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아심이죠. 페이스북에 결제 서비스를 들어가야 자기네들이 이제 미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애플은 애플페이 있죠. 구글도 구글 플렉스라는 은행 서비스를 올 11월에 내놓습니다. 다 페이랑 붙죠. 아까 제일 가치 있는 회사가 페이먼트 회사인 스트라이브였잖아요.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고. 핀테크는 그냥 은행의 테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서비스의 핵심이 핀텍이에요. 모든 결제가 나오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그 결제를 은행과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지고 있죠. 와우.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그렇게 그냥 사실 디지털 전환하면서 막 엄청나게 퍼주게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퍼주게 한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그렇게 어? 많은 혜택을 줬어요.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많이 키웠습니다. 예,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네 번째로는 ESG인데 ESG는 요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SG는 아시다시피 요게 한 이유가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지금 쉬프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경영이 ESG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 CSR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CSR과 CSV랑 ESG랑 뭐가 다른가?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죠. 한국에서. 왜냐? 다 기업에서 뭐 CSR 위원회 ESG 위원 예전에 CSR 위원회가 ESG 위원회로 바뀐 걸 뿐이에요. 지금 CSV 위원회 했다가 ESG로 다 바꿔요. 다 착한 척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그린 워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린 워싱. 그린 워싱이 뭐냐면 옛날에 화이트 워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흑인들이 백인처럼 하는 거. 마이클 잭슨. 그걸 화이트 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린 워싱. 별로 사실 솔직히 큰 관심 없는데 뭔가 이게 관심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예전에 CSR은 뭡니까? 이게 이코노믹 밸류, 즉 매출과 회사의 매출, 이익, 직원 수, R&D, 스펜딩, 페이턴트 이런 것들 이코노믹 밸류랑 소셜 밸류 아까 소셜 밸류죠. 이런 소셜 밸류들 고객 만족,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인권, 다양성 이런 거 요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매출이 꺾일 거야. 그죠? 이걸 열심히 하면 기후변화, 탄소 배출, 환경오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막 돈을 투자하면 우리의 매출 이익이 줄겠지? 우리 회사 안에 이사회 구성, 로비 정치적인 기부금, 뇌물 및 부패 이런 걸 숨겨야 되겠지? 요거죠. 이런 거는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한다고 막 합니다. 요게 이제 따로 있다. 이게 CSR이에요. 지금 CSV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밸류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ESG는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가 소셜 밸류가 더 크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하는 게 매출에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공급망 관리를 해야 매출이 도움이 된다.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감사위원회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 한국이 굉장히 약하죠. 지배 구조. 환경오염,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높이는 거다라는 믿음.
생물 다양성을 만들고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율을 높이는 게 우리 매출, 우리 기업, 우리 지구,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그게 ESG예요. 아시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또 그린워싱 하는 이유가 지배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보세요.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2030이나 타겟이, 탄소 배출 타겟이. 대한민국은 몇 년인 줄 아세요? 2050이죠. 많은 기업들이.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은 2060이고 유럽의 적지 않은 국가들이 2050을 아주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지만 미국 기업들이 애플과 페이스북이 2030을 타깃으로 해서 합니다. 이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2030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년간 2030을 타깃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정도에는 가능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제 보세요. 애플의 제품, 우리나라 한국의 부품 회사가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려면은 이 탄소 배출 카본 뉴트럴 돼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애플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무리 부품을 잘 만들어도 넷제로를 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사회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구글에 납품이 안 됩니다. 걸려요. 그런데 지금 기사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2050 어렵다고 2050도 힘들대요. 2050년 그거 탄소 배출 2050년 어떻게 우리가 빡세. 정말 뭐랄까 이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10까지는 왔는데 G10, G5, G2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비즈니스 리더분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절대로 대한민국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구를 살리고 그게 비즈니스 경영이 우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그런 회사 제품을 삽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기업은 정부보다 언론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요. 기업의 말은. 팬데믹 이후에 바뀌었어요. 기업의 CEO가 리더가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또 나무를 가꾸고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에 여성이 있거나 외국인이 있거나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회사들 GM CEO 메리바라 여성이에요. 베스트바이 코리벨이 여성입니다. 버라이즌 CEO 한국의 SK텔레콤이에요. CEO가 한스 베스버그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AX CEO였고. 보쉬 독일입니다. 이 회사들 가져온 이유가 CES에 기조연설을 했던 회사들이에요. 다 탄소 배출 줄인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줄여요. 여성, 이사회 다양성, ESG. 여기 탑 카본 내출 2035년 달성하겠다. 여기는 2020년에 이미 달성을 했고, 협력사까지 다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ESG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많은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ESG 너희 회사는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가?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 탄소 배출 여기 친환경하고 생태 도시 전주 탄소 중립 선언했나요? 있나요?
2050년 정도 했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2050년. 그러면 우리 전주는, 우리 전북은, 우리 전북대는 2040년 하겠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젊은 애들이 와요. 대학생 정원 왜 그걸 고민하세요? 젊은 친구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전북대 이사회에 여성이 있어야 돼요. 있나요? 응? 있습니까? 우리는 뭐 외국인은 모르면 여성이라도 있어야지. 저희 부총장님이 여성. 아, 그러세요? 예. 전 날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 아니, 물론 제가 남성, 여성 구분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전북대 학교는 여성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예. 말만 존중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보육 잘 돼 있고 그런 도시를 만드세요. 그런 대학을 만든 애들이 들어옵니다. 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대가 앞장서서 탄소 배출 2050이 아니라 나라에서 2050이 웬 말이냐. 우리 새만금도 있고 이게 사실 테크니컬리 가능하거든요. 전북은 땅도 많고 또 공장도 지금 폐쇄됐잖아요. 다행히도. Fortunately 군산 공장이 폐쇄됐어. 와우. 우리는 2040 가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탄소 배출 줄이는 도시, 친환경 도시, 카본 뉴트럴 도시, 대학, 전북대.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정말 젊은 친구들이 오고 젊은 친구들은요. MZ 세대들은 미래 세대는 이 학교에서 취업 몇 명? 옛날 얘기예요. 다 알아, 다. 데이터 까면 다 나와.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광고잖아요, 다. 응? 그런 것보다는 남이 어떻게 다른 대학이 뭐 한다기보다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거 아닐까요? 그러게 정원 걱정 안 하고 학생들이 꽉 차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전주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주도 이런 데도 있고. 예. 다섯 번째로 넥스트 컴퓨팅인데 흥분하다 보니까 참, 예, 요건 이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넥스트 컴퓨팅 지금 뭐냐면 스마트 PC, 스마트폰 다음은 뭐냐라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드렸지만 온라인과 디지털, 오프라인과 피지컬이 막 피지컬이 하나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있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융합하고 있고 특히 MZ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을 잘 안 하고 못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이런 거 만든다고 하거든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이시키려고 하고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없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죠. 여기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Z 여기 디지털 합성 미디어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 삼성 네온에서 만든 거고 이런 미디어들 애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로 가서 인스타그램에 나오고 인스타그램 얘네들이 돈을 법니다. 얘네는 스캔들이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연애를 안 해요. 그리고 늙지 않아요. 합성 미디어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애들이 여기다 돈을 내요, 실제로. 예, 이거를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은 첫 번째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지금 실리콘밸리 핵심 트렌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로 넘어가는 것들, 모빌리티 여기는 뭐 크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핀테크 이거는 핀텍이 아니라 정말 기본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EGS, 이건 이제 ESG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버넌스를 좀 앞으로 좀 당겨봤어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뭐 환경보다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EGS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 넥스트 컴퓨팅 이런 핵심 트렌드를 5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시고. 광고. 저희 The Milk를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매경 특파원으로 3년 있다가 바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밀크라고 지은 거는 아침에 우유 배달하듯이 신문 배달, 옛날에 제가 신문 기자였으니까 신문 배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밀크라고 지었고, 아이가 2개인 거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스루 인텔리전스 뭐 이런 이름을 한번 적었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그래도 여기 요거 QR 코드 클릭하시면은 저희 사이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themilk.com, 아이가 2개입니다. 이거 치시면 요 안에 들어볼 수 있고, 광고가 없습니다. 저희가 광고 없는 미디어고 이따가 나옵니다.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광고 없는 사이트 The Only One 아닐까? The Only One. 또 있나요? 광고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 사람의 흐름을 추적하고요. 또 미국에서만 알 수 있는 회사들을 분석 소개합니다. 미국 주식하는 분들, 미국 주식하는 분들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들. 왜냐면 딴 데서 볼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 아까 이제 유니콘 기업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넥스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또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파이낸스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파이낸스 리터러시 교육, 기초 교육, 그리고 미국 내 온오프 컨퍼런스를 직접 취재하고 보도를 합니다. 저희 저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겁니다. 돈은 이렇게 벌고 유료 구독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료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을 하시면은